안녕하세요. 김진희입니다. 여러분, 아마 누구나 한 번쯤 크레파스를 들고 미래 도시를 상상하며 그림을 그려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께서 2022년의 미래를 상상해보며 미래 도시를 그려보라고 하셨는데요. 그 2022년이 벌써 보름이나 지났네요. 제가 어릴 적 상상했던 미래 도시의 많은 부분들이 이미 현실화되기도 했고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부분들도 많은데요. 여러분이 그리는 10년 후 혹은 20년 후에 미래 도시는 어떤 모습인가요? 2년 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과학 상상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중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초등 저학년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윤현 학생은 인류가 지구 환경 파괴로 다른 행성에서의 삶을 시작할지도 모른다고 상상하고 있네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로봇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농사를 하는 점입니다. 초등 고학년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채은 학생의 로봇 병원 작품은 미래의 병원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인간 의사가 아닌 로봇 의사들이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있고 로봇 팔과 다리들이 인간의 몸에 장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봅니다. 이번에는 중고등부 수상작을 만나볼까요? 중등부 최우수상 작품에서는 로봇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잊히지 않는 끔찍한 기억이나 지우고 싶은 기억을 힐링봇이 찾아내어 기억의 일부분을 지워주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과거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치료를 해주고 있네요. 고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윤아 학생은 전염병과 미세먼지, 환경오염이 없는 자연 친화적인 미래 도시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 도시를 학생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점은 바로 그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다는 건데요. 특히 모든 그림에서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상상하던 이런 세상을 구현해줄 과학기술들이 이미 개발이 되었고 혹은 가까운 미래에 구현될 예정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상상 속의 미래를 구현해줄 가장 강력한 과학기술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언어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입니다. 인간은 신체의 다양한 감각기관과 뇌를 활용하여 학습과 사고를 하는데요. 이러한 인간의 인지적 활동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인간도 단계별로 성장과 발달을 하듯이 인공지능의 발달에도 단계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주로 인간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 과제를 최적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약 인공지능의 수준입니다. 특정 과제를 위해 학습시킨 인공지능을 다른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많은데요. 하지만 현재 범용 인공지능, 제너럴 AI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미래의 인공지능은 스스로 자신의 목적을 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자유의지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예측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속화되어 특이점을 지나게 되면 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이 출현하는 시점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미래학에서 특이점이란 기술 변화의 속도가 급속히 변함으로써 그 영향이 넓어져 인간의 일상생활을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변화하는 기점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현대는 이미 과거에서 봤을 때 컴퓨터의 특이점을 지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컴퓨터는 이미 사회의 필수 요소라 할 만큼 깊게 파고들었고 컴퓨터의 영향력은 이미 인간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인공지능의 특이점을 2045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커즈와일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지금의 컴퓨터만큼 우리 사회에 깊게 파고드는 기간이 그리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미래학자, 철학자, 과학자 등 다양한 학자들은 그 특이점 이후에 발생할 인류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립니다. 인류가 인공지능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혹은 새로운 인류가 등장할 것이다. 아니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인류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혹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의 예측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회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많은 부분의 변화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인공지능으로 변화될 미래 사회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생각해 보아요. 먼저 인공지능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생태계 파괴로 매년 엄청난 넓이의 땅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사막화로 인해 생활과 목숨을 위협당하는 기후 난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막화 방지를 위해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인간의 노동력에 의지하여 나무 심기와 같은 노력을 들여왔다면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식목 과정을 자동화하는 로봇을 설계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객체 탐지,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최적의 식목 장소를 찾아내는 일부터 묘목을 심고 물을 주는 일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 최근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로봇 병원을 그렸던 학생의 상상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앞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 애플워치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탑재된 인공지능은 여러분이 평소보다 빠르게 숨을 쉰다거나 활동성이 떨어진다거나 심박동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의료인에게 알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문 의료인은 이러한 알람을 확인하고 병원 방문을 권유하거나 응급실 진료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취안저우에서는 바이두 AI 클라우드가 인구 800만 명이 이용하는 주요 정시 처리 시설에서 물 소비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날씨 패턴부터 휴일까지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발전소의 효율을 높이고 전체 전기 사용량의 8%를 절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두의 AI 기술은 도시 생활에 가장 평범하지만 필수적인 부분인 신호등 체계에서도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통 시스템은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교통 상황을 예측해주고 교통 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는데요. 중국 정수처리 시설에서 일하는 인간 근로자가 아무리 건강한 워커홀릭이어도 하루 24시간 잠들지 않고 수질이 안정적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스템은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지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의사결정이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인해 향후 막대한 실험 문제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에 의한 자동화가 막대한 실험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공포는 사실 최근이 아닌 19세기 전기와 증기 기관차로 인한 산업혁명 초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초기에는 대부분의 업무가 육체 노동이었죠. 농민들은 쓰던 낫을 버리고 공장으로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 의한 산업혁명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은 크게 육체적 능력과 인지적 능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기계가 대체한 것은 주로 육체적 능력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만의 고유 능력이라고 생각해왔던 인지적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에서까지도 점점 인간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직관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온 분야조차도 인공지능이 능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이 만드는 시, 소설, 음악, 미술 작품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앞으로 발전할 인공지능에 비해 인간이 언제나 우월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기 점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라서 갖는 고유한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연결성과 업데이트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질병을 파악하거나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 세계 모든 인간 의사나 과학자들에게 일제히 숙지시키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AI 의료 시스템은 세계에 100억 개가 있다 해도 순식간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그것들은 새로운 질병이나 신약에 대한 자신들의 피드백까지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점이 인공지능과 인간 노동자 사이의 정도의 차원을 넘어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피엔스의 저자이기도 한 유발 하라리 교수님은 업무가 체계적으로 순서화된 것일수록 알고리즘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미래의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더불어 사라질 일자리도 물론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도 많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생겨날 새로운 일자리는 모두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은 단기간의 학습으로 갖추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 농장에서 공장으로, 공장에서 슈퍼마켓으로 옮겨가는 데는 훈련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공장 노동자가 로봇에게 일자리를 잃고 나서 드론 조종사나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개발하는 인공지능 개발자로서 새 일을 시작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드론 조종사와 데이터 분석가가 부족하다 해도 홈플러스 퇴직원으로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비숙련 노동자의 실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해도 새로운 무용 계급의 부상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아이언맨을 본 적 있으신가요? 영화 아이언맨에서 주인공이 아이언맨 수트를 입으면 힘이 엄청 강해지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향상된 초인류의 모습을 전망하기도 합니다. 혹시 로봇 팔과 다리를 인간의 몸에 장착할 것이라고 상상하던 초등학생의 그림을 기억하시나요? 이 학생의 상상은 이미 현실화되었습니다. 사람 몸에 착용해서 운동 능력과 근력을 보조해주는 로봇을 외골격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불우한 사고로 인해 다리를 잃은 사람이 외골격 로봇으로 인해 걷는 연습을 하고 실제로 걸을 수 있습니다. 아이언맨 수트도 일종의 외골격 로봇이라 할 수 있어요. 입는 로봇이라고 해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체 보조 로봇 또는
로봇 수트라고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걷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가 걷기 위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우리 몸에 퍼져 있는 신경을 통해서 근육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받은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걷게 되어지는 건데요. 뇌파를 측정해 보면 걷는 상상을 하기만 해도 뇌에서 보행을 담당하는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골격 로봇도 이것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은 뇌파가 컴퓨터를 통해서 로봇으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외골격 로봇을 착용하는 사람은 뇌파 측정 장치를 쓰고 걷는 모습을 생각하기만 하면 뇌파 측정기가 그 신호를 컴퓨터로 보냅니다. 컴퓨터는 그 신호를 해석해서 로봇을 제어하는 신호로 변환시키고 로봇이 신호를 받으면 신호에 맞게 작동하는 거죠.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세운 뉴럴링크라는 회사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인 Brain Computer Interface, BCI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몸을 움직이기 힘든 사지마비 환자나 뇌 척추 부상 환자의 뇌에 컴퓨터 칩을 심어 질병을 치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는 뇌에 컴퓨터에 칩을 심은 원숭이 페이저가 조이스틱을 만지지 않고 뇌파만으로 게임을 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2022년에 벌써 올해네요. 뇌세포가 손상된 환자, 즉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심어서 컴퓨터와 뇌를 연결하여 여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든 것이 추적되는 GPS 기술, 나의 건강 상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웨어러블 기기들, 나의 뇌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인식하는 BCI 기술들, 첨단 테크놀로지와 인공지능의 결합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등을 알고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인간의 권리인 자유라는 것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의 동영상 플랫폼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는 영화, 동영상, 음악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지금의 기분에 보면 좋을 영화, 어울리는 음악까지도 제안합니다. 쿠팡,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요. 어쩌면 인공지능이 우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이에 인공지능에게 선택의 권한을 이양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은 알고리즘 역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역할을 넘겨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인간보다 나은 능력인데요. 비록 완벽한 선택이 아닐지라도 개인보다 나은 선택을 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인류는 인공지능에게 선택의 권한을 이양하고 기꺼이 빅데이터 체계에 자신의 모든 정보를 내맡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6년 미국 대선 때 영국 데이터 분석 회사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페이스북에 80만 달러를 지불하고 개인정보 27만 건을 사들여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를 위해 맞춤형 선거 전략을 세웠는데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어떻게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거 캠페인에 이용했을까요? 이들은 개인 데이터를 전부 분석한 후에 트럼프를 투표할 법한 설득 가능자를 분류해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맞춤형 컨텐츠, 즉 정치 선전 광고를 집중 노출시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거대한 해킹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심사와 성향에 맞춰 필터링된 정보만을 접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편향된 사고에 갇히게 되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만 네트워킹이 구축이 되는 필터 버블 현상이 사회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기술로 인해 점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간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범죄자나 테러리스트가 대통령의 얼굴을 하고 국민 대선언을 하는 영상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반면 인간의 뇌와 기계가 서로 연결되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정신을 모두 뇌의 작동이라고 가정할 때 인간의 뇌를 디지털로 복사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보관할 수 있는 기술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반면 인공지능이 공산국가나 테러리스트 등에 사용될 때 가지고 올 위험성도 예측되고 있는데요. 권위주의 정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감시체제, 즉 디지털 독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분을 파악하며 조종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혈압과 뇌 활동은 물론 모든 언행까지 감시하는 생체 측정 팔찌 착용을 의무화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신기술이 히틀러에게 힘을 주었듯이 21세기의 신기술은 오늘의 독재자에게 다른 힘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가 홍채, 지문, 얼굴 등 군인과 경찰의 매우 민감한 생체 정보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이를 반대파 색출에 활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미 2016년 탈레반이 이런 생체 정보를 활용해 정부 보안군을 파악한 후 살해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무기나 드론에 장착된다면 그 어느 대량 살상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필두로 더 많은 과학기술들은 발전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달라질 미래 사회에서 살아갈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들은 무엇일까요? 많은 역량과 기술들을 필요로 하지만 시간상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고력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처음 주창한 클라우스 슈밥 교수님이 설립하고 세계 리더들이 매년 1, 2월에 스위스 다보스에 모여 범세계적인 경제 문제에 토론하고 향후 국제적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25년에 필요로 하는 10가지 중요한 역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역량이 모두 중요하지만 10가지 역량 중 5가지가 사고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그랬으니 당연하지 뭐, 이런 생각에 의문을 던지고 성찰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사고를 멀리해야 합니다. 깊이 있는 사고의 또 다른 표현은 분별력 있는 사고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힘이며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제시하는 데이터와 정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수용과 검색을 할 수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등 허위 정보가 만들어지는 이유, 허위 정보를 만들고 퍼뜨리는 데 동원되는 기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
또 허위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기술 및 작업 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강조될 예정입니다. 작년 대한민국의 화두 중에 하나였죠. 개인정보 유출부터 소수자 혐오, 성희롱까지 수많은 논란으로 결국 서비스가 중단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현 사회가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야 할 다양한 도전 과제를 남겨주었습니다. 데이터 편향성, 기술의 불투명성, 설명 불가능성 등 기술적 문제도 물론 지적이 되었지만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대상은 결국 인간의 실제 활동이며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라는 점을 현 사회가 함께 성찰했습니다. 즉, 인공지능은 인간의 활동이 만든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죠.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과 가치관이 데이터에 반영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은 학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개발자라고 생각하고 왼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대로 운전을 하게 되면 5명의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프로그래밍을 하시겠습니까? 소수의 생명보다는 다수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오른쪽 그림은 어떠한가요? 이 상황에서는 아이의 생명이 우선일까요? 할머니의 생명이 우선인가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인간의 가치관과 관점이 투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어느 때보다 윤리적 리더십, 윤리적 마인드, 인간다움, 인문학, 마인드 교육 등 인간에 대한 성찰이 강조가 되고 있고 기업에서도 윤리성에 기반한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덕성만을 강조하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함께하는 동료와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역량인데요. 국제사회와 교육기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타인에 대한 공감과 존중, 타인에 대한 봉사, 공정성과 정당성, 정직성과 신뢰, 공동이익 추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또 이 두 가지를 연결하여 사회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저도 제 스스로를 성찰하고 제 생각과 가치관을 끊임없이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가끔 어른들이 세상이 참 어떻게 되려고 세상 참 말세야 라는 표현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발전과 달라질 미래가 지구 종말일지 아니면 유토피아일지 확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깨어있으라 라는 성경 말씀이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되어지고 마음에서 깊이 묵상되어지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 생각을 부지런하게 정비하고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올바른 마음과 가치관을 갖춘 나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인공지능도 배울 테니까요. 감사합니다.